제대로 된 성형 지식만을 전해드립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재빈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을 보셨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이 끝났다는 말은 겨울이라는 이야기고, 겨울이라는 이야기는 성형수술에 성수기가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년간 겨울로 미뤄두었던 수술 계획을 많은 분들이 실행으로 옮기실 텐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못지않게 중요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수술 후에는 상처 관리, 부목 관리, 코 수술, 솜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코성형 후 관리들은 멍이나 출혈을 줄여서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수술 후 초기 과정에서 염증이나 감염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코성형 후 관리에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의 표피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나면 덮이기 때문에 세안은 수술 다음날 정도면 하실 수 있어요. 샤워도 수술 부위에 물이 닿지 않는다면 할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수술 부위에 세안을 세게 하시면 상처가 트어질 수 있고, 그 트어진 사이로 세균이 포함된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부터 세안이나 샤워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상처 부위에 물이 닿게 해서는 안 돼요. 보통은 부목을 제거한 이후부터 세안이나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드시 수술 다음날부터 세안을 해야겠다 그러시면 수술 상처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하시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코 성형 후에 실을 뽑는 거는 얼굴에 관한 일반적인 수술과 같아요. 얼굴에는 실을 오래 유지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절개 흉터 옆에 실자국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봉합한 실은 좋게는 5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제거해 줘야 돼요. 비주부의 봉합실은 일주일째 제거를 하고요. 코 안에 점막을 봉합한 실은 실자국이 남아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10일이나 2주 이내에 제거해 주게 되죠. 귀 뒤에 귀연고를 제거했을 때나 늑연고를 제거했을 때 남은 실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제거하게 돼요. 수술 후에 아직 보형물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경과 선글라스는 조금 위험해요. 부목이 돼 있으면 사실은 안경을 착용할 수도 없고요. 안경은 2 내지 3주 정도 사용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수술 중에 절골을 추가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코뼈에 유합이 일어난 이후인 1달 정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기를 권하죠. 비주 부위의 흉터는 워낙 흉터의 길이가 짧고 이렇게 코를 들지 않는 이상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특별한 흉터 관리를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셔야겠다면 흉터 연고가 도움이 될 거고요. 흉터에는 자외선, UV라고 그러죠. 자외선이 가장 안 좋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선블럭을 좀 발라주신다거나 수술 후 잦은 외출을 삼가해 주시면 흉터가 좀 더 깨끗하게 남는데 도움이 되겠죠. 술, 담배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권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라고 권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품을 제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술이나 담배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염증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하시려면 최소한 3주 정도는 금주 금연하시기를 권해요. 처방받은 약이 뭔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약의 이름은 다르겠지만 약의 성분은 거의 같아요. 첫 번째로 항생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진통서염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약들이 소화기관에 줄 부담을 줄여주는 정장제를 포함해요. 회복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죠. 시즌이 겨울이라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내과 선생님한테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여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감기약은 거의 성분이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성형외과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앉아서 주무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앉아서 주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도움은 더 되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지만요. 붓기가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냉찜질과 함께 누웠을 때 상체를 높여주는 것이 좋아요.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까지 높여주면 심장보다 수술 부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겠죠. 이런 의미에서 주무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눕지 마시고 서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앉아서 생활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주무실 때는 비계를 한 2개 내지 3개를 비셔서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까지만 높이면 돼요. 코 수술을 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피해야겠죠. 머리를 감을 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행동도 지연성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샤워를 하실 때 본인이 직접 서서 하시거나 미용실에 가셔서 누워서 머리를 감겨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아요. 수술 부위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수술이 아무리 잘 되고 결과가 만족스럽더라도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복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늘 수도 있으며 코의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 수술 못지않게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